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게다가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자가 이완용입니다. 확 깨겠지요. 그렇습니다.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논리, 주장하는 바, 문학성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메시지는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메시지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조선일보가 주로 쓰는 수법이지요. 진보 인사 중에 국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이념과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류로 묶어놓는 것 말입니다. 더 이상 확장성이 없게 좌파, 운동권, 친노 이런 식으로 낙인 박는 것. 네, 고약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박근혜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울음을 삼켰다는 자들도 있지만 그건 가뭄에 콩 나는 듯 하는 정도고요. 대다수에게는 조롱과 풍자의 소재가 됐을 뿐입니다. 박근혜 씨는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됐습니다. 메신저로서 권위를 잃게 되니 메시지는 당연히 먹히지 않습니다. 국민이 박근혜 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제 하나뿐입니다. 대통령직 사퇴 선언입니다. 박근혜 씨는 그럴 뜻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박근혜 씨는 적당히 뭉개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상화될 것이다. 그때 거세게 되치기 하면 난국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며 수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몽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제는 메시지로 공작을 벌이고 기술을 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야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혁명의 깃발을 드는 날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모여서 거짓과 기만, 사슬로 버텨온 나쁜 권력을 종식시키는 원점을 형성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맙시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급여 제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료를 6번 이상 체납하면 보험 혜택을 차단하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라가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탄생한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러한 조치 때문에 저소득층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재단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를?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경향신문의 오늘 사설은 하나입니다. 장문인데요. 그리고 기념비적입니다. 종합일간지 중에 최초로 박근혜 씨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는 여전히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국정문란 사태가 단지 자신의 선의가 잘못 전달된 결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국가 권력을 개인의 재산 축적을 위해 동원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맡겨진 국가 관료 조직을 사병처럼 부리고 기업과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훼손한 행위는 선의였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의라는 것도 과연 존재했는지 믿기 어렵다. 장관 및 참모들과는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하지 않던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만나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일군 기업의 부를 자신의 측근을 위해 쓰도록 강요한 일은 결코 선의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만든 사람을 한 명만 고르라면 바로 박근혜 씨다. 그러므로 최순실을 사법 처리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지금 박근혜 씨에게 닥친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닌 지난 3년 9개월간 축적된 결과이자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미끼를 던져서 시민이 물어주기를 바라는 모욕적인 수법을 구사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솔직해져야 한다. 박근혜 씨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탄핵이 어느 정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나 그는 이제 탄핵 대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씨가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근혜 씨는 여야, 국회, 시민을 설득하고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을 상실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도 땅에 떨어졌다. 현재 박근혜 씨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기도 하다. 통치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씨는 이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 즉시 사임을 선언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박근혜 씨가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 이걸 보기 좋게 뒤집는, 즉 박근혜가 거짓말을 했다는 기사가 한겨레 1면을 장식합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은 애초 10대 그룹이 60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규모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가 이를
30대 그룹이 1,000억을 내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대통령이 돈 낼 기업과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단 설립을 지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을 보면 본인은 재단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인데, 검찰이 이를 깨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대질 신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러면서 검찰이 검토하고 있는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 등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게 가능하려면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하겠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박근혜 씨가 사퇴하지 않을 때 사건의 진상은 밝혀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박근혜 씨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겨레 보도대로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언한 대로 박근혜 씨가 강제 모금을 진두지휘한 게 사실이라면 포괄적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기소한다면 대법원 판례상 뇌물죄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다 해도 금품의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되기 때문에 국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씨의 관심은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현실, 이거보다는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쏠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않겠지요. 시민이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박근혜 씨는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선 후퇴나 거국내각 구성은커녕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조한 책임 총리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게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백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이기 짝이 없는 이 말만으로 과연 김병준 씨가 공언한 대로 경제, 사회 등 내치 분야를 총리에게 전적으로 맡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김병준 씨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치 대통령. 박근혜 씨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인 5%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치 어제 전해드렸지요.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분석이 주목됩니다. 5%는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는 숫자다. 국민이 탄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사실상 지지율 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충청 3%, 서울 2%, 호남 0%였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또 국민은 이미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박근혜 씨는 본인이 국정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국회 중심으로 국정 리더십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한 이선 후퇴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국민일보 이 기사 폭소를 자아냅니다. 김병준 씨가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직 일주일도 안 됐죠. 총리로 내정된 지. 네, 이미 제가 여러 차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입장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김병준 씨가 국회 인준을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이제 해법은 김병준 씨가 자진 사퇴한 이후 거국 중립내각 구성밖에는 없는 형국입니다. 여권의 분위기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비주류는 야당과 같은 입장입니다. 김병준 씨가 만약 사퇴한다면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셈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말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에 반대하던 강원도 승마협회장을 자르지 않으면 국고 지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압력에 놀라 강원도 체육회 간부가 직접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사정했지만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유라를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 국고 지원금까지 들먹이며 강제로 승마협회 임원진 개편을 추진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개인용, 업무용 휴대전화 2대 등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메모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정호성 외에 다른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기밀 누설에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정호성 외에 다른 문고리 권력 3인방, 이 참모들이 수사선상에 대거 오르게 된 것입니다. 평화박물관 문제로 그동안 말을 아껴오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최태민에 대해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는 최태민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지만 고민한 흔적은 역력하다. 이미 친국을 했었고요. 측근들의 회고에 따르면 박정희가 최태민 관련 보고가 올라오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느니 눈물을 보였다느니 저 X, 즉 전현이 저 X, 즉 저놈에게 홀딱 빠져서 헤어나질 못한다느니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은 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조갑제에 따르면 박정희는 1979년 5월 보고를 받는다. 최태민이 여전히 박근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고다. 박정희는 그자는 백해무익한 놈이다.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어 없어져야 할 놈이다. 라고 화를 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박정희를 붙들어맨 것은 야단치려고 해도 엄이 없는 것이 불쌍해서 눈물 나더라라는 동정심이었다. 이 동정심이 결국 자신과 박근혜를 망친 것이다. 2007년 한나라당 내부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최태민 문제와 관련한 검증에서 박근혜 후보가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고 슬렁슬렁 넘어갔었다. 박근혜가 천벌받을 일이라고 발끈했던 출산설이야 사적 영역이니까 검증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정계 입문 이전의 공적 활동인 영남대 재단,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활동은 중요한 검증 대상이었다. 이들 재단은 작지 않은 규모를 자랑하지만 국가에 비해 지극히 작은 조직이다. 그런데 이 작은 조직에서 박근혜는 최태민 일가나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휘둘리고 있었다. 언론이나 정치권의 무책임과 나태함이 오늘의 화근을 키웠다. 뼈아픈 지적이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스캔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론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은 박근혜입니다. 최순실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박근혜는 역시 칠푼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적당히 개각을 하고 보좌진을 보완해서 임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합리적 이성이 있다면 어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를 믿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아직 청와대에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박근혜가 예전부터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를 옆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인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오랫동안 사로잡혀 왔습니다. 최순실도 업무 처리하는 것을 보면 수준 이하입니다. 똑똑한 보좌진을 갖춘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에게 휘둘려 왔다는 건 박근혜가 얼마나 덜 떨어진 사람이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칠푼이에 불과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공신들이 있습니다. 박근혜를 호위하고 옹호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자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칠푼이를 이용해서 권세를 부리겠다고 작정한 자들이고 국가 운영을 이용해 먹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세워놓고 사실상 세도 정치를 했던 놈들이고 친일 매국노들과도 비교할 수 있는 놈들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보통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기꾼들입니다. 문제는 이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나치 정부에 부역했던 자들을 탈나치화 작업을 하면서 가담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서 정리했듯이 우리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사태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은 물론 시민사회의 몫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치적 사기꾼들이 또다시 부활해서 활개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최순실은 사태의 본질이 아닙니다. 국정을 농단한 것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샤머니즘을 이해할 만큼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최순실은 이런 박근혜를 이용해 먹은 것뿐입니다. 최순실이 누리는 것은 당연히 뒷구멍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샤머니즘이란 극단적인 이기심을 충족하는 정신현상입니다. 점, 사주팔자, 궁합, 풍수지리, 무당의 굿, 운세 이런 것을 업으로 현혹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샤머니즘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인간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인 공동체를 염려하거나 타인의 고통에 진실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무당국은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사론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사론은 직무가 아니라 직무 담당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조직에서 직무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인사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회사의 임원을 선발할 때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 공직자를 선출할 때도, 나아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인사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래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을 진단하는 경영학적 방법론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취 예측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Achievement Prediction Model, APM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성격 진단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높은 성취는 성격 유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영학적 방법론을 필요로 합니다. 성취 예측 모형은 인간이 탁월한 성취를 가능케 하는 차별적인 능력 요소를 다룹니다. 이 능력 요소를 컴피턴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에게만 유독 나타나는 내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탁월한 성취자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능력 요소를 컴피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컴피턴시라는 용어를 나타내는 적당한 우리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시중에는 역량이라고 번역해서 씁니다만 대부분 능력, 태도, 기술 등을 통칭해서 그냥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행동을 역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식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행동은 그냥 행동일 뿐 그것이 역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 현상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탁월한 성취를 가능케 하는 독특하고도 차별적인 내적 속성이 컴피턴시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일단 역량이라는 용어를 섞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역량이라는 용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장래의 높은 성취를 이룩하게 하는 역량 요소는 어떤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크건 작건 어떤 성취를 이루려면 인간의 내면에는 세 가지 정신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 도구적 능력, 둘째, 추상화 능력, 셋째, 목적지향적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능력 요소, 즉 컴피턴시로 분해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신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량 요소들도 타고나는 정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며 여간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중대한 사건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상세히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장래의 성취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정신 능력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째, 도구적 능력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핵심을 파악하며 어떤 특정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도구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훌륭한 목수가 되려면 그에게 꼭 필요한 좋은 망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도구적 능력이란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교육 환경이나 사회적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적 사고력, 개념적 사고력, 영재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고력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치, 즉 도구적 능력이 부족하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사태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칠푼이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박근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형편없는 사고력을 가진 경우죠. 결국 주변의 사기꾼들에게 둘러싸여 본인도 국가도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도구적 능력이 전혀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못을 박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배려하고 챙겨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좋은 망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수준에서 분석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사고하는지, 또는 나에게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자기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높은 성취는 도구적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상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10가지 재주 가진 놈 조석간데 없다는 옛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아무런 성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상화 능력에는 창의성, 학습 능력, 미래지향성 같은 역량 요소가 컴피턴시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습 능력은 단순히 시험 성적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박근혜는 도구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 추상화 능력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성도 성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배층에 있는 정치인과 기업인 중에는 추상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조직론과도 관련이 깊습니다만 이 조직론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도구적 능력과 추상화 능력을 잘 발휘했다고 해서 곧바로 높은 성취를 이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지향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높은 목표나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목수가 좋은 망치를 가지고 적절한 곳을 찾아 활용하더라도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성취지향성, 대인 영향력, 정직성과 같은 영향 요소들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들의 목적지향적 능력을 살펴봅시다. 이명박은 어떻습니까? 성취지향성도 높고 대인 영향력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정직성의 영향 요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개인적인 수익 모델로 활용하는 사기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높은 성취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끝은 모두 비참했습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누가 저지레를 할 사람이고 누가 높은 성취를 이룩할 사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성취예측 모형을 포함하는 인사론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성취예측 모형은 비단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 놓고는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사람을 잘못 평가한 것이지요. 기업에서도 중요한 직무를 잘 담당할 사람인지 아닌지 진단하지 않은 채 특정한 인연으로 임명해 놓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대량 해고를 하곤 해왔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이 수십 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인사론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도 창의성도 뒤떨어졌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타고난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지식을 쑤셔놓고 출세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녀의 재능과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요. 인사론의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재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철학적 관점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은 노력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예측 모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영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조직 컨설팅 업계에서는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칼럼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성취예측 모형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숲 협동조합에서 주최합니다. 우리 함께 컴피턴시 개념을 공부해서 인간에 대한 경영학적 관점도 정립해 봅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인사론에 이어서 조직론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장준호의 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었고 전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길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 목회자 수업이 아닌 한신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세한 안내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우주가 도와도 청춘은 암담합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집착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나요? 파업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재벌의 곡간을 열어서 민중들이 행복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외치시는데 그 뜻에 함께할 것입니다.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야? 올려준다고 대성공약만은 연락이 하더만 왜 지키지도 않고 그랴? 물대포에 맞은 명백한 외인사를 부검한다는 정부 말이 됩니까? 전쟁 갈등 부추기는 사드 그렇게 좋습니까? 청와대에 누워있어. 4월 16일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요? 모두의 절망은 청와대 엽기 행각의 결과입니다. 박근혜와야 10일 민족총궐기에서 외칩시다.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로 넘어왔습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개벽천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주는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쭉 짚어보면은 일단 황교안이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아, 그렇죠. 예. 문자로. 그렇죠. 그리고 우병우가 잘렸어요. 네, 잘렸죠. 이거 보면서 말이죠. 김프로가 정말 대단하다. 그래요? 제가 왜 대단해? 김프로가 홍만표 예견했죠. 우병우 예견했습니다. 에이, 우병우는 예견했다고 보긴 좀 그렇고. 아니 그래도 정확히 말하면 틀렸다고 봐야지. 누구도 우병우 얘기 안 했을 때 물론 우향우라고 했지만 결국 둘은 그렇게 아웃됐고 안봉근도 아웃됐어요. 아, 그렇죠. 거기는 뭐 본인한테 더 잘된 일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슬쩍 저희가 그 안봉근 얘기도 했었는데, 이건 안봉근도 이번에 아웃이 됐습니다. 아이고, 참. 박근혜 씨가 그래서 지금 주변에 둔 사람이 김병준, 그리고 한광옥. 어떻게 보세요? 김병준 씨는 자기가 내치 대통령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냥 헛소리다. 아니, 본인들 뭐 그걸 하고 싶으시겠죠. 네, 하시라고 하세요. 예. 절대 될 리 없다. 뭐 되기도 어렵고 된다 한들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권력 서열 넘버 1 최순실 감옥 갔고 넘버 2 정유라 어디 숨어 있고 있죠. 이런 와중에 넘버 3 박근혜 씨가 그럼 자동적으로 그 권력을 승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캐파가 돼야 승계를 해도 할 텐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지 뭐 이러고 계실 텐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최재경 선생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친 이명박 성향이고 조선일보와 누구보다도 가까운 검사다 보니까 MB와 박근혜의 대연정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근데 김프로는 그렇게 안 보시죠? 택도 아닌 소리라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예. 아니, 그날 안 그래도 이제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봐야 돼? 그래서 MB 라인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MB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이렇진 않지만 MB계 속이 얘기하는. 그래서 뭐 그쪽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해가지고 뭘 하고 뭐 이런 건 아예 택도 아닌 얘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고. 예. 이 최재경을 추천한 사람이 누군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인 거는 맞죠. 민정수석으로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우병우 선생이 나가면서 본인이 원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우병우가 원한 사람?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후임자? 그렇지. 누구야?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누굴까? 있어요. 만약에 정권이 끝나면 먼지가 되어 갈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병우 인맥이니까. 그렇죠. 그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제 김용민이 막 정권을 휘두르면서 막 만두 막 10개씩 처먹고 막 꼼쳐가지고 막 그런데 이제 그게 드러나게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김프로를 꽂아야지. 그래야 이제 뒤에 어떻게 좀 봐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병우가 꽂으려고 한 사람, 네. 나중에 먼지가 될 그 사람, 네. 그 사람은 일단 배제가 됐다. 그럼 박근혜가 배제한 겁니까? 그렇게 그 판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명명백백히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수습책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짰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언론에서 거명되고 있는 김기춘, 최경환, 이정현 이런 사람들인가? 이정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나가린 것 같고 거기는 딱히 상의하는 것 같지도 그 않아요. 형은 뭐 그냥 몸빵이나 하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그냥 열심히 뭐 이렇게 짝사랑하고 계신 것 같고 크게 그렇게 고려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케이. 그러면 누구예요? 밝힐 수 없어? 아니 뭐 그러니까 몰라. 추정은 되는데 추정은 된다. 네,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은 되죠.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아직 여기 직업병이 좀 남아 있나 봐요. 그런가? 조금 불편해 그런 게. SBS에서 뉴스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직업병으로 봐주십시오.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래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우병우의 카드를 밀어내고 시끄러. 그리고 이제 밀어내고는 최재경 카드를 심은 거기 때문에 최재경은 사실 우병우를 이렇게 막 챙겨줘야 한다거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거나 이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동욱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끈 떨어졌으니까 수사할걸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렇지. 우리 검찰은 또 죽은 권력은 아주 개건스럽게 물어뜯는. 그럼요. 검찰과 언론이 비슷한데요. 끈 떨어지면 가차 없습니다. 우병우가 소환되면은 그럼 칼같이 조사받는다. 뭐 나름대로. 왜냐하면 거기라도 이제 막 잡들이를 해야 뭔가 그래도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은 순수했으나 이 사람들이 다 해먹은 거다라는 액션이라도 좀 취해야 사람들이 지지도가 좀 결집될 거 아니에요. 우병우가 만약에 폭탄 발언을 한다면 안종범처럼 이게 적당한 선에서 딜을 하겠죠. 너무 세게 건들지는 않고 다만 이제 지금처럼 막 무혐의, 막 소환 자체도 안 하고 막 이렇게는 안 하고 이제 막 할 거를 이제 하겠죠. 그럼 검사들이 뭐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조사할까요? 선배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형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수성님이라고 할까요? 호칭을 안 할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그냥 호칭을 안 하는 방법이 있지. 나 좀 봐요. 이렇게 얘기하나? 뭐 예우를 갖추지만 호칭은 딱히 피하면서 아마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빠른 몇 년생 뭐 이런 거 할 때 사람들 다 피해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누가 수사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네. 우병우 라인으로 통했던 사람이 지금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사는 안 시키겠죠. 왜냐면 지금 뭐 각 재경지검에서 또 검사들을 추가로 막 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눈치를 볼 거예요. 왜냐면 검찰이 한 달 동안 거의 뭉쳤잖아요. 수사 의지가 없었거든요. 뭐 혐의가 없다 그러고 혐의를 발견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그렇지. 혐의가 없다고 압수수색을 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그 궤변을 내뱉으면서 이제 막 미루다가 등 떠밀려가지고 형사팔부에다가 배당했다가 검사 조금 더 추원했다가 눈치 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뭐 했다가 특별수사본부 만들었다.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검사 12명 막 다 추가로 받아가지고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특검도 안 하고 검찰선에서 딱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일은 윤석열 검사를 투입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난리 날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 쑥대밭이 되겠지. 최재경이 그걸 원치 않겠지. 이거 원치 않죠. 원치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특검으로 가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대비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검찰은 털 거는 다 털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털고 그냥 덮어주면서 적당히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우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시쳇말로 빡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왜? 황교안 우리 법무부 장관과 굉장히 친하시거든요. 어떻게 누가 선배예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연수원 13기 이제 서울 출생이고 김현웅은 이제 호남 출신인데 이제 광주 제1고에 서울대 나오셨는데 여기는 16기예요. 세 기수 높은 선배인데 올해 뭐 지근거리에서 같이 이렇게 인연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되게 친해요. 자, 그런데 왜 빡쳤어요? 우리 또 그네 누님이 또 그렇게 우리 이별 통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자로. 그럼요. 만나서 얘기해야지. 이게 뭡니까? 요즘에 그 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렇지.
문자로 헤어지자 우리. 그런 통보 받으신 적 있나? 문자로? 문자로는 받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받은 적 있어요?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에 네. 결혼했습니다. 아, 잘하셨네.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단을 많이 활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좆같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요즘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은 문자가 더 편해서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주로 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지. 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예. 왜냐하면 이 양반 뭐 국회에 나와가지고 대정부 질문 이런 거 할 때 보면 야 진짜 아주 작정하고 대답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커버하면서 그냥 계속 빠져나가면서. 나는 그때 그 총리 후보자였을 때 무슨 연수원에 항상 출근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입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의혹 관련해서 물어보겠죠. 근데 한 기자가 이것까지 물어봤어요. 가발이냐고.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물건이구나 이 사람. 보는 사람은 답답한데 그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전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데이브니어가 또 우리 그 CCM계에 또 아주 큰 나훈아 같은 인물이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주헌 씨 재즈가 알고 싶다. 이것도 이분은 또 우리 CCM계의 그 조용필과 같은 분의 아드님. 아들. 예. 그 황교안 부인도 CCM 가수야. 최지영 사모라고. 아 그래요? 나하고 방송 옛날에 같이 했었지. 오 그래요? 예. 그때 이분은 정말 이 품위와 유머와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 노래도 너무 좋고. 그분 남편이 검사란 얘기는 들었는데 그 양반이 황교안일 줄은 몰랐지.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서 나는 황교안 씨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황교안 검사가 실은 전도사 아니에요, 전도사. 그렇죠. 예. 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2시에 일어나서 항상 성경을 읽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술 굉장히 잘 드시는데. 아 그래? 굉장히 잘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술 먹으면 밤 12시까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굉장히 잘 드시는데. 그럼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나? 술을 잘 드시니까 그 가능한 일일 수도 있죠. 아니 술 취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나? 아니 안 취하는 거죠. 어지간해서는. 근데 정말 잘 드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당 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당 콩차. 새싹당 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당 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프로의 김프로이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제작자인 김프로, 그의 역작 재즈가 알고 싶다, 그리고 시네마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여간 우리 황교안 형. 네. 황교안 형이 빡쳤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3년 7개월 동안 자기는 나름대로 충심을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알지. 그렇잖아요. 야, 이 사람 진짜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보일 정도로. 진짜 얄미울 정도로. 근데 이런 사람한테 뭐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문자로 띡 나가라고 했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당일날도 이제 이임식을 한 해 만에 막 가지고 이제 막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김현웅 장관이 굉장히 분개했어요. 뭐에 분개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처우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예우를 안 갖추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황교안 총리한테 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제 그 돼지 엄마한테 돼지 엄마가 이제 김어준 씨한테 막 한 거를 이제 보고 우리 평전까지 또 쓰셨잖아요. 빡친 거예요. 아니 우리 어준 형님을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예의는 갖춰야지. 뭐 이제 이런 뭐.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나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오프닝 멘트 몇 개 때문에 뭐 논란도 되고 화제도 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2009년 10월 말에 CBS 라디오가 개편을 했는데 나한테 아무런 통보 없이 게시판에 붙은 거야. 다음 주부터 있을 개편해 보니까 내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 통보 받은 바도 없고 그냥 게시판 보고 알았지. 그러니까 그 멘트 아니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 그렇지.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점점점 이거. 근데 참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아니 물론 악의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뭐 착오도 있었고 그랬겠지. 뭐 그런 진심까지도 의심하진 않는데 이거는 다르지. 그럼요. 이거는 국가 일인데. 이거 총리인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식물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실 정권을 쥐고 나가는 사람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사실 황교안 총리하고 김현웅 장관하고는 뭐 통화도 굉장히 수시로 자주 하고. 그렇겠지. 네, 뭐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이제 총리실 일을 되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인사 때 또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하고 막 이런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서. 물론 이제 김현웅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에 뭐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적어요. 근데 보고는 받지. 보고는 받죠. 보고는 이제 뭐 검찰국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루트로 받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 억하심정을 가지게 되면 좋을 일은 없거든요. 좋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뭔가 이렇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내지는 보고를 좀 받거나 조율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뭐 이런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검찰총장한테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라인은 사실 못 쓴다고 봐야 되니까 최재경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지. 네, 쉽지 않아요. 근데 뭐 국민들한테는 좋은 거지. 그럼 곧 잘리겠네. 김현웅 장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막 중요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놔두긴 하겠지만 이 양반은 아마 카톡으로 받을 것 같아.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요즘에는 텔레그램 가입이 유행이니까 텔레그램으로 할 수도 있죠. 우병우가 퇴임하자마자 텔레그램. 그러니까요. 그 가입한 거 어떻게 봐요? 뭐 어떻게 봐. 이제 자기도 살 길 찾아야 되는 거지. 괴담이라고 자기가 말이야. 이 카톡 먼저 하더니. 저는 우리 우병우 형님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공직자들, 뭔가 비밀을 지키고 싶은 공직자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이폰으로 바꾸세요. 아이폰으로. 네, 그렇죠. 아이폰의 아이메시지는 이건 뭐 도무지 들여다보고 싶어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 휴대폰 기기를 훔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근데 뭐 압수수색하면 끝나니까. 압수수색하면 이게 또 이 기능이 있더만 뭐 몇 번 길게 누르면 다 지워진대. 그렇지. 뭐 그건 있긴 한데 뭐 계속 또 지워야 돼. 뭘 구린다가 이렇게 많아요? 뭘 그걸 계속 지우고 살아. 아니야. 저희 예전에 그 낙곰수 한참 할 때 그 김어준 총수가 아주 보안을 엄청나게 그 강조를 했거든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뭐 저 어디 그 실내에 들어가서 대화를 안 나눕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예. 그러니까요. 그 진우 형 만나면 한판 불편해가지고. 이제 뭐 동네 한 바퀴를 다 걸어야 돼, 이 양반이. 그리고 또 항상 그 컴퓨터를 할 때도 웬만한 작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랜선을 꽂아라.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그런 지적까지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도 났고요. 예. 아무튼 오늘 갤럽조사에서 5%까지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판 자체는 쉽지가 않고요. 이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9분 동안 했는데 질의응답을 안 받고 그냥 써온 거를 쭉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최재경 선생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써줬겠죠. 그걸 그냥 잘 읽으면서 울먹울먹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울음이 안 나왔다는데. 울진 않았는데 그래도 울먹울먹 약간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울 타이밍으로 판단하고 카메라맨이 줌인을 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잘못 아니에요? 잘못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런 거는 진짜 그거는 왜곡이지 그것도. 그럼요. 일종의. 카메라 워킹은 하면 안 되죠. 그건 아주 정석으로. 그건 이제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줌인을 하거나 뭐 줌아웃을 하거나 이런 거는 브리핑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거든요. 본인들도 알아요. 근데 이제 뭐. 그리고 또 그 TV 뉴스 리포트 할 때도 웬만하면 음악 안 집어넣고. 음악은 넣으면 안 되죠. 음악을 넣게 되면은 굉장히 그 감정에 호소하게 되니까. 뭐 음악을 넣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는 팩트와 상관없는 무슨 휴일 스케치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넣긴 하는데 뭐 또 그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미담 이런 거 뭐 그런 거든지. 그러니까 팩트 자체에 영향을 줄 만한 거를 이펙트로 사용하지 않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게 뭐 가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최재경 선생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지지율이 이렇게 막 떨어졌던 것이 오늘 기자회견 때문에 다시 반등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보인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보고도 계속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쉽게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반등 추이를 보이면 급속하게 최재경 선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여들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야, 이거 뭐 여태까지 김기춘도 있고 뭐 했었는데 다 나가리였고 얘기 안 듣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 좀 다르게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최순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듣고 아무하고도 독대도 안 하고 얘기를 전혀 안 들었단 말이에요. 최순실 얘기만 들었지. 근데 지금은 최순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혹시 그 밤에 서울구치소로 가서 특별 면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자들이 뻗치기 좀 해야 되겠네. 아니면 서울구치소로 가놓고는 청와대에 수감돼 있어. 옥중에서 막 하고. 그렇지.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불편해졌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있는 그리고 정식 계통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최재경 카드가 사실은 무섭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최재경이라는 선수가 검찰 내부에서는 신망이 굉장히 두텁고요. 언론계 내부에서도 신망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러니까 뭔가 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김태규 기자도 그런 말 하더라고. 최빠 그룹들이 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실력도 있고요. 정무 감각도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두지휘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최재경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그림을 같이 그리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변함이 없이 빨리 물러나라.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라는 게 계속 냉대하게 있으면 그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만약 여론의 행배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서 뭔가 여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뭉치는 모양새가 좀 되면 이거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때 최재경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투입됐고 역할을 더 크게 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본격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두 주 정도 더 지켜보면 왁구가 나오지 않을까. 왁구라 그러면 또 욕하는 분들 많더라. 왁구. 아니 뭐 팟캐스트인데. 네, 어쨌든 이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씨가 자기도 수사 받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서면 조사할 것 같더만. 저는 청와대 방문 조사를 하는 형식을 취해서 진술서를 최재경이 써준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그렇지. 서면 조사하면은 너무 좀 무성의해 보이니까 네. 방문 조사를 하되 민원실에서 최재경을 만나나? 티타임 하겠죠. 티타임. 네, 불러놓고 티타임 하고 이제 예상 질문 이런 거는 이제 쭉 가지고 오면 그거는 이제 최재경 산하에 쭉 작성해가지고 시간은 오래 하겠죠. 티타임을 하기는 시간이 짧을 수 있으니까 안에서 뭘 시켜 먹겠지. 꼬리곰탕을 먹으면 어떨까요? 그 MB 조사도 그렇게 했잖아. 그렇지. 곰탕 먹고 같이 수육 먹고 이런 거 드시면서 그렇지. 한 2-3시간 이렇게 있고. 장자연 수사 때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그때 방문조사 받았어요. 방문조사 받았죠. 예. 방문조사. 이게 특권 아닙니까? 아유, 뭐 완전 특권이죠. 아니, 김용민이는 뭐 부디 족가세요. 이 한마디 썼다고 거리에서 내가 포획당했어. 아니, 그런 거 갖고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이게 권력형 비리 아니야,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사안인지 알고 싶으면 대입을 해보면 된다. 대입. 만약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가 뒤집어졌는데 7시간 동안 수배가 안 돼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도대체 모르고 나와서 헛소리를 했다. 당장 잘렸겠지. 그렇지. 그리고 무슨 경찰서장이 종로경찰서장이 막 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보도자료 브리핑을 밖에 있는 무슨 민간업자하고 해가지고 상의하고 그래가지고 발표하고 이랬으면 당장 직위 해제되고 실형 살고 그렇지.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너무 거대한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오는데 대입해보면 쉬워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추문에 휘말려 가지고 했는데 오늘 사과문 발표하는 거 중에서 제가 조금 거슬리게 들렸던 게 어쨌든 순수한 마음으로 내주신 기업인들에게도 사과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났는지는 몰랐다 하면서 최순실한테 다 덮어 씌웠거든요. 이게 그 사전에 법리적 검토까지 다 끝났구만. 나름대로 다 끝난 거죠. 왜냐하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안종범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2개인데 공무원과 그리고 직무상 대가성 그 2개가 없으면 뇌물죄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기소를 해도 그 2가지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고 이제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알선수뢰를 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는데 알선수뢰가 뭐야? 그거는 이제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프로한테 와서 막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김용민이 뭐 한국은행장이거나 산업은행장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뭔가를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김용민을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받으면서 내가 김용민한테 얘기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세무조사 받고 있으니까 세무조사 내가 좀 덜어줄게 하고는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김용민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그걸 이제 알선수재, 알선수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거는 전체적인 큰 틀이 뇌물죄예요. 근데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최순실이 걸려 들어가면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범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같이 묶여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순실만 따져놓고 보면 뇌물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안종범이 필요한데 안종범은 사실 대통령한테 그냥 지시받아가지고 했고 기업들한테는 받은 대로 그냥 뭐 얘기 좋게 잘 한 거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무슨 뭐 다른 거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좋은 뜻에서 내려와서 내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준 거다. 근데 그 돈을 최순실이가 와서 나쁘게 쓴 거다라고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다 보면 나중에 길게 막 가다 보면 막 시끄럽기만 하고 처벌을 되게 가볍게 받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런 그림으로 계속 몰고 왔던 건데 국민들의 지금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검찰이 요렇게 했다가는 되치기 당하겠구나 싶으니까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뭉쳐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수사를 하기는 할 텐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포괄적 뇌물죄 이거 적용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년 전에 제주도 골프장까지 내려가가지고 다 털털 털고 뒤져가지고 내려와서 그걸로 기소했거든요. 나중에는 뭐 그걸 법정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를 하겠다고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자고 치면 이 정도가 터져 나왔는데 문제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예. 그러려면 이제 국민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야 되고 계속 이렇게 막 분노가 쌓여 있는 게 있어야 눈치를 보죠.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자, 하여간 수사가 쉽진 않을 것이고 네. 결국에는 또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또 여기 눈치도 안 볼 수 없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아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리셋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를 보면 JTBC와 한겨레, 뭐 TV조선 이런 데들이 되게 큰 역할을 했잖아요. 막 찾아다가 이제 의혹을 막 던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게임이 2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 단계에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JTBC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카드를 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근데 검찰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자들이 정신 차리고 계속 보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야리오를 부린다고 하죠. 뭔가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뭐 덜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혐의가 발견됐는데도 덮거나 내지는 오더를 받아가지고 뭘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쳐다보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청와대에서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이런 게 검찰 내부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실력이 있는 기자와 없는 기자에 따라서 굉장히 나뉘거든요. 왜냐하면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밀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선수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쓰면서 보도를 막 해야 되는데 우리 김프로가 특별 검사도 있는데 특별 기자로 가지고 뭐 좀 투입될 수 없나? 그래요? 예. 그러면 월급 좀 줘봐. 월급. 예. 아니 나 말고 방송사에서 우리 김프로를 특별 기자로. 저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누가 있어? 훌륭한 사람 한번 얘기해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법조에서 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이름 얘기해봐요. 그래요? 이거 좋은 거니까 뭐 이런 얘기한다고 뭐 이상하게. 아니 굉장히 많아요. 법조에 난다긴다 하는 그래서 지금 그 각 법조팀의 에이스들이 속속 집결해가지고 모여 있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니까. 누구를 꼽아요? 누굴 꼽냐고. 뭐 당장 생각나는 사람 그 외에 또 있겠지만 한 3명 정도만 꼽는다면. 검찰에서 이제 조금 한다 하는 선수들은 뭐 제가 있었던 데는 일단 제외하고 얘기하면 한국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누구?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한국일보가 이제 굉장히 강하고 한겨레도 나름대로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조선중앙 정도도 나름대로 의지만 있으면 에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이스들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많잖아요. 거기 뭐 매체가 50개 넘게 있거든요. 그렇지. 막 기자들이 바글바글하게 있는데 정말로 싸울 줄 아는 선수들끼리는 이렇게 뭐 다 밖에서 담배를 피거나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거나 할 때 질문하거나 이런 거에 눈치가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들이 택도 아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선수들끼리는 그 사람들끼리만 알아듣는 질문도 막 하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브리핑실에 올라가요. 브리핑실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다 알아듣게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매화의 꽃이 언제쯤 피나요? 뭐 그런 질문이 다 있어. 그러면 뭐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막 꽃 안 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막 웃어. 그러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야.
매화에 꽃이 핀다는 얘기는 이제 구속 언제 되나요? 네. 뭐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언제 되나요? 그러면 뭐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한 4월 초순이나 뭐 첫 주, 둘째 주, 뭐 요 정도 되면 액션 들어갈 거다. 뭐 요런 이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선문답처럼 주고받고 던지고 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쭉 흐름과 이걸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보면서 누가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반응을 보면서 전혀 안 웃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는 사람은 허허허 웃으면서 이제 다른 질문도 던지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속속 지금 집결을 해가지고 모여 있거든요, 검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장난치고 막 하더라도 분위기를 몰아서 옛날에는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 안 쓰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이 붙었다. 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위협이 옛날만큼 안 되거든요. 정권 자체가. 그럼 뭐 최재경이 야로를 쳐도 그렇게 세긴 못 치겠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강력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까지는 잡아낼 수 없어도 쉽지 않아요. 지금은. MBC 김세희는 어떻습니까? 계신가? 뭐 알아서 잘 사시겠죠. 검찰 출입했잖아. 아니 밖에서 뭐 이렇게 스탠딩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마이크 들고 뭐 그렇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신경 써서 하시겠죠. 메이크업하고 뭐 이런 거 하거나.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김세인 뭐 그 정도로 하고. 그래. 그러면 일단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됐고 지난주부터 기류가 바뀐 거죠? 그럼요. 전체적인 지지율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야, 이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냉랭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프로스에 글 올라오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이프로스? 검찰 내부에서 쓰는 그 게시판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이제 글을 가끔씩 써서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회자가 되는데 동부지검에서인가요? 어느 검사가 이제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까지 적당히 하다가 물 말아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영렬 지검장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순장조가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이제 다음 것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검찰에 되게 애석한 일이기도 한데 안 그런 검사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인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어디 자리 갈 거냐, 내가 승진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달라요. 그 최동욱 검찰총장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그게 한편으로는 서글픈 일인데 그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고 대통령이 뭐 물러나라고 하고 물러날 수도 있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는 검찰이 무조건 사건을 덮고 절대 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나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막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언론이 날 서 있는 기사들을 쓰고 그걸로 시민들이 반응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돼야 검찰이 장난을 못 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촛불 집회하면 많이 나오시고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뇌물죄로 기소가 되면은 굉장히 위태로운 거군요. 형량이 세요. 액수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근데 지금 뭐 몇백억 단위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형량이 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종범이 나는 종범이다. 그렇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뒤집었으면 막. 이 생에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나는 종범이다 하지만은 검찰은 안 종범이잖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죠. 참 이게 진짜 권불 10년이라니까요. 아니 SBS 카메라 기자 중에 주범 씨가 있더만. 주범 있죠. 진짜 성이 주시고 이름이 범이에요. 이름이 범이에요. 범상치 않은 분입니다. 범상치 않아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막 실제로 막 물어와요. 뭐 아이템이나 뭐 이런 걸 물어와. 우리 영상 기자인데.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잖아요. 찍으러. 화면으로. 거기서 보통 그냥 찍기만 하고 빨리 차고 그냥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얘기 걸면 얘기도 받아주고 들어주고 하다가 이거는 얘기가 되는데요? 뭐 이렇게 가져와서 기자들한테 막 갖다 주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주범. 종범과 주범. 잠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종범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종범이 다 까고 있는 거 아니야? 다 까고 있죠. 근데 본인이 살려면 다 까야 되죠. 본인이 살려면 다 까야 하는 것이고. 그럼 박근혜한테는 이런 폭로가 결코 도움이 안 되겠군요.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형사상 소추는 지금 당장 재임 기간에는 받지 않지만 그만두면 그때는 사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많거든요. 예. 그 학설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뤄뒀다가 공소시효도 정지되고 미뤄뒀다가 나중에 대통령 끝나면 그때 이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해가지고 뭐 실형을 살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때 되면 이제 뭐 정삭을 참작해서 뭐 집행유예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여튼 다 넘겨야지 저쪽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안종범의 주장은 개소리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퇴임 후에 박근혜는 위태롭네요. 지금 상황으로도 위태로워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믿었던 사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서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배신감을 느낀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싶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뭐냐면, 일괄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조사를 받더라도, 나는 모르고 당한 거다. 나도 피해자다. 라는 프레임으로 가야, 왜냐하면 내가 최순실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기업들한테 가서 브리핑하고 할 때도 얘한테 돈을 밀어주라고 우리가 같이 짜고 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재판받고 벌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는 그런 얘기 주고받은 적 없고 나는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기관 사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성장 동력으로 문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뒤에서 돈을 장난을 친 거였다라고 해야 최순실이 혼자 벌 받고 나는 벌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대질신문하면 재밌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던지고 안종범도 두 분이 짠 거 같지 난 몰라요. 두 분 얘기한 건 모르겠고 뭐 그러면 이제 지금 분위기 자체에서는 최순실이 구린 데가 많기 때문에 최순실은 당연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짜고 했다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게 몰아가야 뭐 되는 분위기일 테니까. 최순실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폭로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본 법조라면 박근혜 대통령 정도는 덮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뭐 전체적으로 뭐 국격, 품격 있다는 얘기하면서 최순실이 그냥 혼자, 그럼 최순실 혼자 억울한 상황이 돼서 그렇지. 나중에 책 쓰겠죠 나와서 사실은 이랬다며. 대통령 측근의 시간 뭐 이런 책을 그럴 수 있죠. 하나 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군요. 예. 박근혜 씨는 사실 지금 하야하라 이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 안 들리겠죠. 자기 지금 범죄자가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지금 천착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혹시 최재경을 쓴 건 아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먼지가 되어 보다는 훨씬 검찰 장악력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재경이. 네. 그럼요. 네. 당연하죠. 맥락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무슨 뭐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품격, 대의 이따고 신경 안 쓰지. 안 쓰는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국정 공백을 생각하고 국정을 정말 잘 하는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본인이 관둬야죠. 왜냐면 그 검사들의 임명권도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국정을 행정부의 수반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면 자기가 남아있는 임기 동안은 계속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정말 안보가 자기 말하는 대로 중요하다면 그러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닉슨도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렇게 그만둘 사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하여간 돌파했잖아요. 닉슨은.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정말로 본인 얘기한 것처럼 국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한다고 하면 부담도 덜고 그리고 검찰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자기가 수사에 협조하겠다 하면 부담을 덜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최대한 협조 수사하겠다 하지만 아니 보고를 받는 민정수석이 있고 그 위에 보고를 받는 자기가 있는데 자기 관련된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거를 놔두고 보겠습니까?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이라서 근데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자, 참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온다. 그러면 이제 확 그냥 전국이 돌변하겠지. 검찰도 열심히 수사할 것이고, 그렇죠. 박근혜는 뭐 당장 하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진 않겠지만 결국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시민들이 지금은 무력감을 호소할 때가 아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저녁에 있을 광화문의 촛불 집회.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이게 관건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프로도 나와야지. 그렇죠. 저도 가야죠. 데이브 니어는 나오나? 모르겠어요.
나가겠지. 아니 거기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아 그래? 나가기로. 뭐 데이브니어가 뭐 나온다고 큰 여파는 없을 것 같고 송미호 씨가 나오면 이거 대박 나겠네. 네. 송미호도 나오겠지. 송미호 씨는 뭐 백남기 선생님 거기도 자주 갔으니까. 예. 네. 여러분 송미호 씨도 나옵니다. 자 마무리 곡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인물을 좀 바꿔봤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이제 제목은 넌 지금 어디로. 넌 지금 어디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넌 지금 어디로. 네. 알겠습니다. 데이브 니어의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프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무 말 없는 거니 이제 내 곁을 떠나려고 하니 너무나 아름답던 우리의 사랑 지우려고 하니 왜 너 가려고 하니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왜 한마디도 없이 고개 숙인 채로 그렇게 사랑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너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 끝도 없는 사랑을 우린 꿈꾸었는데 지금 넌 어디로 지금 넌 어디로 가는 거니 왜 너 가려고 하니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왜 한마디도 없이 고개 숙인 채로 그렇게 사랑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 너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 끝도 없는 사랑을 우린 꿈꾸었는데 지금 넌 어디로 지금 넌 어디로 사랑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 너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 끝도 없는 사랑을 우리 꿈꾸었는데 지금 넌 어디로 지금 넌 어디로 가는 거니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